야간에 보는 제네시스 GV70의 인테리어입니다.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갔고 실내 인테리어가 레드 컬러여서 그런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국산차 디자인 중에서 실내 인테리어는 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적으로 심플하고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럽고 우아한 실내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불을 다 꺼보면 또 이렇게 영롱한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면서 실내 무드를 잡아줍니다. 야간 제네시스 GV70 인테리어가 없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야간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인트로를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에 거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제네시스 GV70의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그리고 실내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이 차량의 스펙을 먼저 설명드리면 GV70 중에서도 2.5 터보 가솔린 모델이고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풀옵션 모델입니다. 차량 가격만 7,200만원, 7,300만원 정도 하는데요. 취등록세까지 감안해 본다면 거의 7,700만원 정도 하는 고가의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제네시스 GV70 2.2 디젤 모델을 타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2.5 가솔린 터보 모델을 타보는 거라 디젤 엔진과 가솔린 엔진에 대한 차이점도 시승기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이 영상 다음으로 여러분들께 정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V70의 전면부는 스탠다드 라인과 스포츠 패키지가 있는데 이 차량은 스포츠 패키지라 조금 더 범퍼가 과격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스탠다드 라인과 거의 비슷하지만 하단에 위치한 범퍼가 훨씬 더 넓고 크게 디자인되어 있다는 게 특징인데요. 이 왼쪽 사이드 스커트 부분은 이렇게 뚫려 있지만 중앙 부분은 뚫려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하단의 범퍼 부분도 중앙 부분은 뚫려 있지만 좌우측 끝쪽 부분에는 뚫려 있지는 않고요. 전면부 라지히트 그릴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의 상징과도 같은 크레스트 그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V70이 처음 출시되었을 때 약간의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바로 이 보닛 부분인데요. 보닛 부분이 완전히 이렇게 딱 맞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을 덮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단차처럼 보이기도 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실제적으로 출시되고 나서는 그러한 이슈들이 거의 다 없어졌죠. 디자인적인 요소로 보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아마 이 보닛에 대한 이슈는 크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외장 컬러 같은 경우에는 비크 블랙 컬러가 적용되어 있는데 펄감이 정말 엄청나요. 펄이 이렇게까지 과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펄감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제네시스 G80 2.5 터보를 탔을 때 저도 외장 색깔을 비크 블랙으로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펄감이 엄청났는데 이 GV70에 적용된 이 비크 블랙 또한 펄감이 엄청나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지금 햇빛을 딱 받아서 여기 보면은 보닛에 있는 이 볼륨감이 정말 엄청납니다. 여기 중앙에 있는 볼륨감도 그렇지만 여기 측면에 있는 이 라인 보세요. 이 라인이 정말 이렇게 볼륨감 있게 솟아 올라와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면부를 더욱더 입체적으로 만들어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전면부를 측면에서 봤을 때 정말로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차량은 옵션으로 21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GV70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의 휠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약간 환공포증처럼 너무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보다 보니까 이 스포츠 패키지랑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다크 크롬으로 도색이 되어 있어서 확실히 좀 밝은 톤의 휠보다는 훨씬 더 포스 있는 무게감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를 선택하게 되면 브레이크 캘리퍼도 4피스톤으로 더욱더 강화가 되는데요. 스포츠 패키지를 적용하지 않으면 2피스톤이 적용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느꼈을 때도 상당한 차이가 있었어요. 브레이크 담력 부분에서 2P보다는 4피스톤에서 오는 브레이크 담력의 안정성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차에 대한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스포츠 패키지를 넣는 걸 추천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브레이크 담력이라든지 익스테리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인상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측면부를 살펴보게 되면 이 차량은 쿠페형 SUV는 아니에요. 명확히 얘기하면 쿠페형 SUV는 아니지만 딱 봤을 때 쿠페 느낌이 나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C필러 루프 라인을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었고 여기 있는 크롬 라인도 더욱더 차체로 낮아 보이게끔 이렇게 크롬 라인을 이어간 게 아니라 이렇게 시각적인 약간 트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크롬 라인도 오지만 이 위에서 내려오는 크롬 라인을 이렇게 이어간 게 아니라 더욱더 낮아 보이게끔 이 밑으로 크롬 라인을 이어갔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측면부를 봤을 때 너무나도 매력적인 측면부를 가지고 있고 아마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GV70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스타일리시하긴 해요. GV80이랑은 완전히 그 디자인적인 결에 있어서 차등을 두고 있고요. 후면부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빵빵한 휀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라인이 쭉 내려오면서 이렇게 볼록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역시나 제네시스의 상징과도 같은 투라인 테일라이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는
차는 또 스포츠 패키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돼 있어서 대구경 머플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면 성인 남자인 제 손이 이렇게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예요. 디젤 모델은 머플러가 없어요. 디젤 모델은 히든 머플러고, 일반 스탠다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로 긴 약간 사다리꼴 모양의 머플러가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되면 이렇게 대구경 머플러가 좌우 듀얼로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단 범퍼 아래쪽에도 이렇게 메쉬 타입으로 이렇게 멋지게 디자인이 잘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는 저 안쪽에 마련되어 있고요. 리어 와이퍼는 따로 히든 타입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트렁크는 여기 막칸처럼 여기서 눌러서 개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번 열어보면 트렁크 용량은 넉넉한 편이에요. 제가 제주도 여행할 때도 전혀 부족함은 없었고요. 그리고 리어 폴딩은 여기 좌측과 우측에서 모두 다 가능합니다. 한번 좌측을 접어 볼게요. 좌측을 당겨서 접으면 네, 지금 헤드레스트가 좀 올라와 있어서 완전히 접히진 않았는데 수동이에요. 전동은 아닙니다. 이 세그먼트에서는 전동호를 지원하는 차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하단부에도 약간의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네, 트렁크도 물론 전동 트렁크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께서 이미 많이 보셨고 하기 때문에 바로 인테리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GV70 스포츠 패키지 인테리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테리어 컬러는 아주 강렬한 레드 컬러와 알칸타라 소재가 적용된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셀렉션 1이 적용된 인테리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라인이랑 핸들 디자인이 다르고 시트의 소재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빨간 컬러의 인테리어는 사실 국내 차량에서 흔히 볼 수 없던 그런 컬러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GV70에서 아주 과감하게 빨간색 인테리어를 적용했는데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트림도 모두 다 리얼 카본이라고 해요. 근데 리얼 카본이라고 하는데 이 패턴 자체가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촌스럽게 느껴지긴 합니다. 리얼 카본인데 리얼 카본 안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패턴은 조금 아쉽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스웨이드 소재는 이렇게 자국이 남습니다. 제 손자국 그대로 남았죠. 이렇게 하면은 자국이 그대로 남아요. 이런 게 좀 단점인데, 이 스웨이드 소재의 시트를 쓰는 이유는 이런 스포츠 패키지 그리고 고성능 차량들은 이렇게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마찰력을 높여서 몸이 덜 미끄러지게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여름에는 확실히 좀 덥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유지관리 면에서 가죽이랑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습니다. 시트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에르고 모션 시트까지 적용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에르고 모션 시트 적용하면 이 버튼이 추가가 됩니다. 이 버튼 통해서 마사지 시트 경험하실 수 있고, 양쪽 사이드에는 에어볼스터가 적용돼서 이제 고속 주행을 하거나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게 되면 옆구리를 꽉 조여주는 그런 기능까지도 적용되어 있어요. 이 버튼 통해서 여기 앞쪽에 허벅지 지지대도 확장하고 수축이 가능하고요. 이 버튼으로는 시트 앞뒤로, 이 버튼으로는 등받이 각도, 그리고 이 버튼으로는 럼퍼 서포트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 시트가 저한테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뭐가 불편한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시트 착자감이 그렇게 저한테 딱 맞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에르고 모션 시트까지 적용되었는데 시트의 착자감 자체가 그렇게 좋다라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시트의 착자감이 그렇게 좋진 않았다. 왼쪽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여기는 스피커 커버가 마련되어 있고,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렉시콘 사운드가 옵션으로 역시나 적용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커버가 따로 없고 여기만 이렇게 커버가 되어 있고요. 밑에 쪽에는 메모리 시트 2명까지 저장할 수 있게 되고, 그 아래쪽에는 좌우 사이드 미러와 윈도우 버튼, 그리고 차일드 락 버튼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창문 같은 경우에는 뒷좌석까지 다 모두 다 풀 오토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중 접합 유리가 앞이랑 뒤에 모두 다 적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뒷좌석도 보면 여기도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GV70 같은 경우에 정말로 칭찬해주고 싶은 게 이 소음 부분에서 정말로 강력하게 보완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는 가솔린이라서 디젤 모델 대비 훨씬 더 조용하지만 이렇게 또 이중 접합 유리가 다 적용돼 있어서 확실히 실내에 들어오는 소음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G80을 제가 탈 때도 느꼈던 부분인데, 이번에 제네시스가 소음을 잡기 위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소음 부분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여기 왼쪽 부분에서는 오토 스탑 앵글을 끌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계기판 밝기 조절, 이 버튼은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을 켜고 끌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버튼은 ESP를 끄고 켤 수 있고요. 아주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밑에 쪽, 와, 여기도 이렇게 다 레드로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스포츠카를 타는 느낌이 납니다. 트렁크를 여기서 열고 닫고 여기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고 풀 수가 있게 됩니다. 페달 같은 경우에는 오르간 타입으로 되어 있고 여기 이제 고무 패킹이 되어 있어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조금 더 신경을 써놨습니다. 여기 있는 카페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다 레드 스티치로 확실히 강렬하게 디자인을 해놨다.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썼고 핸들 위치도 이렇게 전자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위아래 네 방향으로 조절할 수가 있게 되고요. 메모리 시트와도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V70 스포츠 패키지 운전석에 딱 타보면 상당히 고급스럽고 우아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가 G80 오너였잖아요. 근데 G80의 느낌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G80보다는 확실히 영앤 스포티한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버튼들 배치가 아주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하게 배치가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따라가서 여기 왼쪽까지 이렇게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은 바로 이 핸들, 스티어링 휠 디자인입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2.2 디젤을 탔을 때는 스탠다드 라인이었어요. 그래서 핸들 디자인이 이 디자인이 아니라 다른 디자인이었습니다. 이 투스포크 방식의 핸들 디자인이었는데 딱 잡았을 때 핸들이 굉장히 두툼해서 그립감이 그렇게 뛰어난 편도 아니었고 핸들의 직경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핸들을 이렇게 돌릴 때 조금은 불편하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핸들은 이 직경도 조금 작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 림 자체도 조금 얇고 여기 3시와 9시 방향이 타공 가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잡았을 때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 안쪽도 이렇게 레드 스티치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서 확실히 예사롭지 않은 차를 타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운전자로 하여금 들게 되고요. 여기 혼 커버 자체도 사이드에 모두 다 이렇게 빨간색 스티치로 한 땀 한 땀 마감을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내가 일반적인 차가 아니고 고급스럽고 스포티한 차를 타고 있구나 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될 것이고요. 핸들 왼쪽 부분에 있는 버튼들은 이제 음성 인식, 그리고 모드 변경, 전화와 관련된 기능들, 즐겨찾기 기능, 볼륨 조절과 이전 곡, 다음 곡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눌렀을 때 약간의 이질감이라고 해야 되나? 스탠다드 모델보다 되려 더 이렇게 눌렀을 때 느낌이 조금 좋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는 느낌은 조금 프리미엄 브랜드와는 맞지 않는다라는 느낌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눌렀을 때 느낌이 그렇게 쏙 좋진 않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반자율 주행과 관련된 버튼들과 계기판 메뉴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눌렀을 때 느낌이 약간 싼 티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눌렀을 때 느낌도 좀 더 고급스럽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듭니다. 이번에 계기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12.3인치 풀 디지털 계기판이 적용되어 있고, 특이한 부분은 여기 위쪽에 적외선 카메라가 적용돼 있어서 운전자의 안구를 인식해서 운전자가 졸음 운전을 한다든지 좀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게 되면 경고를 해주는 안전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GV70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3D 계기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보면 여기서 입체 효과를 끄고 켤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건 끈 상태고 이건 켠 상태인데 카메라가 어느 정도로 표현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제 눈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3D 입체감이 느껴지긴 합니다. 3D 안경을 쓰지 않았는데도 이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서 운전자가 마치 3D처럼 보이게끔 해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도 프리미엄 브랜드가 제공해야 되는 다양한 사양들 중에 하나겠죠. 물론 이것도 옵션이긴 합니다. 이 계기판을 통해서 나오는 정보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모두 다 필요한 정보들만 깔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유량이라든지 현재 온도, 우리 총 주행거리, 그리고 메뉴 변경을 통해서 현재 속도라든지 연비라든지 반자율 주행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모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G80을 탔을 때부터 계기판 시인성은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었고 크게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픽도 멋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모두 다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모드를 변경함에 따라서 또 디자인도 바뀌게 돼요. 모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모드는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추가가 됩니다.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4가지요. 스포츠 플러스가 없는데 스포츠 패키지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가 있는데 이건 ESP까지 꺼지는 거라서 아직 한 번도 써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드 변경에 따라서 계기판 디자인이 바뀐다 라는 부분. 근데 막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아요. 색깔과 약간의 폰트 배합 정도만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을 보게 되면 이쪽 쪽창도 이렇게 뚫어놨어요. 그래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 크기도 보면 크기가 결코 작진 않습니다.
이 차량이 큰 SUV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 세단이나 뭐 해치백 대비하면 사이드미러는 작지 않은 편이에요. 성인 남자 손바닥보다 더 큰 편이고 사각지대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각지대 어시스트도 이렇게 블라인드 스팟 표시를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주행을 도와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차 경고 어시스트도 있어서 딱 내리려고 할 때 뭐 측면으로 자동차가 지나간다거나 하면 삐삐삐 이렇게 경고를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하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사양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이드미러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적용되어 있고, 이번에 중앙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14.5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는 현재 출시되는 제네시스의 공통적인 사양입니다. 제가 G80 14.5인치를 썼을 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너무 가로로만 길다 보니까 나오는 정보가 한정적이에요. 좀 세로로 길었으면 좀 더 넓게 썼을 텐데 이걸 보통 이렇게 3분할이나 4분할해서 쓰니까 좌우로만 넓어서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뭐 그게 불편할 정도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세로로 좀 더 길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멀어요, 이 터치가. 그래서 터치하려면 몸을 앞으로 숙여야만 터치가 가능합니다. 하단에 있는 조그 다이얼도 있긴 하지만 뭐 다이얼을 쓰는 것보다는 실제적인 직접적인 터치가 더 편하긴 해요. 근데 터치를 쓰려면 이 거리가 조금 멀어서 이렇게 몸을 숙여서 터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정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여기 보면은 색깔도 다 똑같고 거의 비슷한데 글씨는 또 되게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전하면서 이걸 조작하기에는 거의 쉽지 않아요. 저도 G80 타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라고 느꼈던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색상을 좀 다르게 배치한다거나 아니면 메뉴들을 좀 간소화를 시킨다거나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메뉴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실제 오너였던 저조차도 뭐가 어디 있는지 한참을 찾을 정도였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음성인식으로 요청해도 되지만 음성인식이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음성인식으로 한번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음성인식으로 이 버튼을 눌러서 운전석 창문 열어줘. 운전석 창문을 열게요. 이렇게 창문도 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빙 모드도 한번 바꿔볼게요. 가능한가? 스포츠 모드로 바꿔줘. 잘 못 들었어요. 스포츠 모드로 바꿔줘. 잘 못 들었어요. 이건 안 되네요. 드라이빙 모드 변경은 안 됩니다. BMW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빙 모드 변경이 되는데 이 차는 안 돼요. 그럼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 열어줘. 테일 게이트를 열게요. 네, 트렁크는 음성으로 아주 잘 열립니다. 그럼 닫히는지 한번 닫히는 것도 해볼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트렁크 닫아줘. 테일 게이트를 닫을게요. 열고 닫고 모두 다 음성으로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아주 칭찬해주고 싶어요. 다양한 메뉴들이 있지만 차량 설정 메뉴에 들어가 보면 정말로 다양하게 차량을 커스터마이징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먼저 차량에 들어가서 운전자 보조를 선택해 보면 주행 편의사항과 반자율 주행과 관련된 기능들을 여기서 모두 다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정말로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만들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운전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를 들어가 보면 여기서 드라이빙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 브레이크 모드까지도 선택권을 준다는 것입니다. 기본 4피스톤 브레이크지만 브레이크 모드 또한 컴포트와 스포츠를 변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컴포트도 주행해봤고 스포츠도 주행해봤는데 이 차량에는 스포츠 세팅이 훨씬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컴포트와 스포츠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컴포트 같은 경우에는 담력이 조금 늦게 들어와서 내가 원할 때 제동이 완벽히 안 된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스포츠로 세팅해 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현재 제가 제일 강하게 해놨는데, 엑셀을 밟았을 때, 가속을 할 때 이렇게 사운드가 인위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한 것보단 전 개인적으로 강하게 해놓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강하게도 설정할 수 있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표시 정보라든지 영상의 위치, 높낮이와 각도까지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인치가 커져서 실제로 봤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치를 위아래로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도까지도 이렇게 왼쪽으로 기울이게 할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기울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디테일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국산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이렇게까지 상세하게 조절할 수 있고, 계기판, 입체 계기판도 이렇게 3D 계기판을 강하게 보통 끄기까지도 할 수 있고, 정말로 하나하나 열거해서 설명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기능들을 여기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시트를 보게 되면 에르고 모션 시트가 적용되어 있어서 이렇게 에르고 모션 시트 들어가 보면 이렇게 스트레칭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뭐 세기도 조절할 수 있고 시간까지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마사지가 그렇게 막 강력하진 않지만 그 살짝 졸릴 때라든지 운전에 주의가 필요할 때 써보시면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저한테 만약 차를 다시 고르라면 저는 에르고 모션 시트는 안 넣을 것 같습니다. 네, 꼭 필요한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실내 무드 조명, 여기서 한번 밝기 가장 밝게 세팅되어 있고, 색상, 네, 실내 색상은 이렇게 상당히 많은 컬러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쪽 보시면 지금 아직 해가 완전히 지지 않은 상태라 좀 안 보일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렇게 이 기어 변속기를 보면 좀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이겠죠. 근데 확실히 앰비언트 라이트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가장 멋지게 들어오고 많은 범위가 들어와서 그런 부분은 벤츠를 따라잡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핑크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설정을 조절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무선이 아니라 유선이라서 이렇게 꽂아야 돼요. 꽂았을 때 바로 인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티맵을 써서 티맵과 벅스, 전화, 그리고 여기서 다른 어플들도 이렇게 모두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원래 안드로이드를 쓰다가 이런 걸 쓰려고 아이폰으로 바꿨는데 확실히 이런 UI는 아이폰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훨씬 더 편하고요. 여기 시동 거는 버튼이 있습니다. 시동 거는 버튼도 자세히 보면 상당히 고급스럽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처음에 GV80 여백ME 디자인으로 나왔을 때 여기가 엄청 넓어서 이슈가 됐었는데, 이 GV70 같은 경우에는 딱 적당한 여백ME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각적으로 봤을 때 깔끔하면서도 매력적인 부분이고, 여기 있는 두 줄의 스티치도 여기 있는 컬러와 매치가 돼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이 송풍구 라인도 여기서부터 이 크롬 라인이 쭉 시작돼서 요게 이렇게 한 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긴 송풍구가 되어 있어서 차를 더욱더 옆으로 넓어 보이는 효과를 이렇게 안겨주고요. 요게 쭉 따라가서 조수석 뒤쪽 끝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력적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 디자인적인 부분으로 있어서는 GV70에서 깔 부분이 크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서는 이제 공조 세팅들을 아날로그 버튼이랑 터치 같이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돌려서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는 올리고 내려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통풍 시트는 에어컨을 안 틀고 통풍 시트만 틀어도 시원할 정도로 세기가 강력한 편이고요. 여기서 방향 조절, 세기 조절, 그리고 이 버튼은 공기청정 모드도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 버튼, 그리고 조수석에서도 조절할 수 있고 뒤에 온도 조절까지도 모두 다 가능한 것이 장점입니다. 프론트와 리어를 눌러서 앞뒤 모두 다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하단부에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버튼들이 있습니다. 맵, 내비, 즐겨찾기, 비상등, 라디오, 미디어, 셋업까지 마련되어 있어요. 비상등 같은 경우에는 깜빡깜빡 굉장히 고급스럽고 묵직하게 소리가 나는 편이고요. 이 내비 같은 경우에 내비 검색할 때 한 가지 또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통합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직접적인 터치를 해도 되지만 여기 있는 원형 다이얼에 글씨를 이렇게 써보면 남 하면 강남, 역까지 써볼게요. 역. 그러면 이렇게 손으로 글씨를 써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다이얼이 이렇게 돌아가고 위아래 좌우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글씨를 쓸 수도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음악 들을 때 이렇게 하면 음악이 다음 곡, 이전 곡으로 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다이얼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디자인 잘 해놨는데 기능적으로도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쪽을 보게 되면 여기 있는 주차 센서 끄고 켜는 버튼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 드라이빙 모드 변경, 한 번 더 누르면 여기서 터레인 모드 변경이 있습니다. 터레인은 스노우 모드, 샌드 세 가지 모드가 있고요. 역시나 SUV답게 조금 더 안정적인 트랙션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제 오른쪽 버튼은 카메라, 서라운드 카메라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요. 서라운드 카메라의 화질은 상당히 뛰어난 편입니다. 이런 부분도 만족스러운 편이고, 이렇게 3D로 차량을 구현해낼 수도 있어요. 이 독특한 부분은 이 차량 컬러도 내가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차가 기본 블랙인데 원하면 화이트로도 바꿀 수 있고 레드로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서라운드로 3D로 볼 수 있다는 부분도 상당히 놀라운 부분이고, 그래픽 화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국산차가 아주 잘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국산차임에도 정말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이 애플 카플레이입니다. 애플 카플레이가 유선이에요. 물론 유선인 브랜드 있습니다. 수입 브랜드들 중에서도 많지만 국산차 하면 사실 이런 옵션들을 기대하는데, 이게 당연히 국산차라면 무선을 제공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도 제네시스인데 아직도 유선이라는 점이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불편하고, 이렇게 하면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차량이 되게 너저분하고, 저는 이런 걸 쓰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유선이라서 어쩔 수 없이 쓰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 국산차가 또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옵션 장점인데, 이 기능이 아직도 유선을 지원한다는 건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볼륨 조절하고 튠 조절하고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서는 뒤로 가기, 홈 버튼, 메뉴 버튼 마련되어 있고, 사실 이 디자인이 G80 때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지만 GV70에서도 그대로 가져오고 있어요. 이 다이얼 디자인만 살짝 달라졌고 나머지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오토홀드 여기 있고요. 그리고 N단으로 주차할 때 버튼 한번 누르면 N단으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 중립주차는 또 한국에서 많이 쓰는 버튼이라 이렇게 또 친절하게 버튼으로 마련해 놨습니다. 이 기어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이얼로 변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불편해요. 근데 쓰다 보면은 적응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가끔 좌우가 헷갈릴 때가 있어서 이건 조금 조심해서 써야 되긴 합니다. 물론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아름다워요. 이 옆에 측면부 보세요. 측면부 디테일들이 엄청나고, 이 안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울 때 보면은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참 멋져요. 여기 이렇게 닫아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이 안쪽에는 USB 케이블 2개 있고요. 무선 충전 패드도 여기 있습니다. 컵홀더는 2개인데 따로 커버는 없고, 스마트키 같은 경우에는 G80 스마트키랑 똑같습니다. 스마트키는 G80 때부터 느꼈지만 정말 못생겼어요. 정말 기능성에 최적화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버튼이 무려 8개나 있고, 이 버튼으로 원격 시동 걸어서 차를 앞뒤로 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비좁은 공간에 주차를 했을 때 넣고 빼고가 가능하다. 이게 가장 부러운 옵션이긴 합니다. 요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키를 통해 쓸 수 있다는 건 정말로 좋긴 해요. 이전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돌려서 쓰는 기능이었는데 스마트폰은 확실히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 근데 키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놔서 이런 부분은 또 칭찬하고 싶습니다. 디자인은 못생겼지만 사용하기엔 편하고요. 여기 있는 센터 콘솔을 열어보면 안에 수납 공간은 꽤나 깊은 편이고요. 활용도도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워크인 디바이스도 조수석에 마련되어 있어서 앞뒤 그리고 각도 조절까지 모두 다 가능하고요. 시트 소재는 상당히 고급스러워요. 상당히 고급스러운데 와이프도 옆에 타서 시트가 불편하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시트가 좀 불편하긴 한데 제 몸이랑 좀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제 몸이랑 안 맞는 건지 아니면 시트가 다른 분들도 공통적으로 불편하다고 느끼는 건지,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GV70 오너분이 있다면 시트가 어떻게 느껴지는지 궁금하긴 해요. 디자인을 잘 뽑긴 했는데 막상 앉아보면 그렇게 편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1열 디자인을 봤을 때는 상당히 매력적이다. 디자인적으로는 깔 부분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위쪽 부분 보면은 실내 조명은 이렇게 터치로 켜고 끄고요. 이런 부분 상당히 고급스럽죠. 그리고 제네시스 커넥티드 서비스, SOS, 빌트인 캠도 이처럼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카드는 이쪽으로 이렇게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주 순정틱하게 깔끔하게 해놔서 아주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썬루프도 파노라마 썬루프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딱 약간 해가 지는 타이밍이라서 썬루프야 개방감이 좋기 때문에 SUV에서는 많이들 넣으시는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열 승객이 답답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썬루프는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한 가지 아쉬운 건 스포츠 패키지에 이 벨트를 빨간색으로 해줬으면 어땠을까. 지금 트림은 빨간색인데 벨트가 까만색이잖아요. 아예 할 거면 이것까지 빨간색으로 해주지.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뭐랄까 약간의 아쉬움들이 존재하긴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저 카본 트림 어떠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너무 뭐랄까 싼티 나는 그런 카본의 느낌이 나긴 합니다. 카본이 사실 정말 멋있게 쓰면 정말 고성능 느낌 나고 멋있는 소재인데 이상하게 카본 패턴을 적용해 가지고 안 하는 이만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좌석은 이렇게 살펴봤고, 뒷좌석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좌석을 타보게 되면 또 옵션으로 이 차는 많이 적용돼 있어서 이렇게 수동식 선블라인드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밀리카 용도로 쓰기에도 옵션들이 충분히 들어가 있고, 뒷좌석이 좁지 않아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뒷좌석 전혀 좁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앞좌석을 리뷰하느라고 많이 뒤로 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요 정도의 공간이 남는 형태고요. 요 아래쪽도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어서 발을 이렇게 넣는데도 전혀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헤드룸을 한번 보면 헤드룸도 지금 시트를 가장 뒤로 각도를 눕혀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고, 헤드룸도 지금 보시다시피 이만큼 남습니다. 이만큼이 남아서 성인 남자가 앉더라도 전혀 불편하진 않아요. 밖에서 봤을 때는 약간 쿠페형이라서 실내가 조금 좁지 않을까, 뭐 GLC 쿠페라든지 X4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좁다라고 느꼈던 분들이 많은데, 이 차는 밖에서 보는 거랑 실제로 뒷좌석에 탔을 때랑 느껴지는 헤드룸 공간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헤드룸이 상당히 넉넉한 편이에요. 이런 부분이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겠죠. 가운데가 알칸타라 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 레드 스티치도 이렇게 강렬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열었을 때 컵홀더는 2개고요. 따로 커버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뒷좌석은 3존 에어컨입니다. 여기서 온도 조절, 그리고 세기 조절, 열선과 통풍 시트가 모두 다 있어요. 뒷좌석도 통풍 시트까지 있다라는 게 역시나 국산차가 갖는 이런 옵션적인 아주 강한 강력함이겠죠. 하단에 USB 충전 포트는 2개가 있고요. 여기는 220V도 꽂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패밀리 SUV, 패밀리카로 쓰기에도 충분하게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국산 SUV가 갖는 강점이 아닐까 싶고요. 뭐 성인 남자 4명이 타더라도 전혀 부족하지 않는 공간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열에서 바라본 GV70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1열 인테리어는 이런 느낌입니다. 확실히 레드 인테리어가 주는 그런 강렬함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GV70 스포츠 패키지를 산다면 인테리어는 무조건 이 레드 컬러로 하고, 익스테리어는 세빌 실버를 선택할 것 같아요. 비크 블랙은 제가 G80을 한번 타봤기 때문에 이번에 GV70이랑 세빌 실버 컬러랑 정말로 찰떡이더라고요. 너무도 잘 어울려서 제가 GV70을 산다면 저는 전혀 고민 없이 바로 세빌 실버 컬러를 계약할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는 바로 레드로 하고, 그리고 이 실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알칸타라 시트 말고 상당히 불편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디자인 셀렉션 2를 선택할 것 같아요. 가격은 똑같더라고요. 가격은 똑같은데, 근데 또 디자인 셀렉션 2를 넣으면 저 카본 패키지가 아니라 또 정말 더 요상한 패키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런 트림이 이번 GV70의 가장 에러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트림 디자인 하신 분한테 죄송하지만 정말로 제 성향에 어떤 트림도 알맞지 않아요. 그냥 블랙 하이그로시가 가장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멋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 트림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인테리어의 디자인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다. 고급스러우면서도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 그리고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을 모두 다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네시스 GV70 2.5 터보 모델 중에서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된 비크 블랙 컬러의 차량을 리뷰해 봤습니다. 그래서 익스테리어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고, 인테리어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주행 질감에 대한 만족도도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요. 주행 질감에 대한 리뷰도 2편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전 G80 오너이자 현 BMW 530i 오너가 타본 제네시스 GV70 2.5 터보 스포츠 패키지의 주행 질감은 어땠을지 GV70 2.2 디젤 모델과도 한번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제네시스 GV70을 비롯해서 다양한 자동차 소식 꾸준히 전달드릴 예정이니까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